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수도 하락을 많이 했고,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여튼 여러모로 상당히 힘든 시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떤 경제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인데요. 중국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해서 급락했다가 메르스 때나 뭐 사스 때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극복될 것이다 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렸는데 중국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다라고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특히나 일본은 뭐 크루즈선을 빼고 나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만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하루에 한 200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신종 코로나 확산세 이 부분이 세계 전체의 어떤 증시를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한 마이너스 1.4%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을 눈치를 보고 우리 증시의 하락을 눈치를 보고 해외 증시가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라면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위증시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중국은 의외로 지금 진정되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베이징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확산세가 멈춰지고 진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게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늘어나니까 중국의 언론들이 한국이 참 걱정된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그렇게 대응해 가지고는 우한의 초창기 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대구가 그런 쪽으로 지금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오히려 대구 쪽에서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검사를 하고 돌아오라 이런 이제 참 이상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대구 상황이 지금 조금 위중한 상황인 것 같고요. 현 시점까지 제가 뉴스를 주말 동안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심해진다, 좋아진다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숫자의 확산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천지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확진자를 찾아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정 부분은 오늘 보시면 한국 알코올부터 소독약 그동안 상한가 들어갔던 이런 종목들이 청해 에탄올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밀렸죠. 이런 종목들이 이익 실현 혹은 이제 신종 코로나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느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쪽이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부산의 온천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신도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 중인데요. 이미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교회는 교회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 사람과 이렇게 거의 밀집해 있는 상태로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지금처럼 조심을 하고 좀 간격을 띄고 앉거나 혹은 마스크를 끼고 서로 주의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확산되기 전 상황이라면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현재 검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대구처럼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대구에 이어서 부산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확산세가 심해지느냐 아니면 그 좀 진정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 대체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밀리는 증상이 나오면 앞으로 신종 코로나가 좀 진정될 것이라는 걸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현재는 확진자 숫자가 많지만 내일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걸 예상해서 이제 미리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초창기 때 마스크 종목 올라갈 때 보시면 대강 알 수 있어요. 50이라는 종목인데요. 신종 코로나가 처음 나오고 나서 계속 급등하다가 한 발 빠르게 그 하락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가 중국에서 진정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밀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급등을 한 거고요. 오늘 이 꺾이는 모습은 이때 상황과 비슷한 현재의 시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정될 것이다. 여기서도 확산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를 잘 해서 그 줄어들 것이다를 예상하고 미리 선반영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 내려가는 이 부분은 코스닥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이 들어 올리는 이 부분이 여기서 내려오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는 걸 선반영해서 중국에서 사망자도 막 늘어나고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 뉴스에서는 아주 위급하다고 말했지만 이게 2월 말이 되면은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 2월 초에 2월 3일쯤인데요. 2월 초에 벌써 2월 말 되면 진정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2월 한 6일쯤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코스닥 지수는 반등을 한 겁니다. 2월 한 4일, 2월 3일, 4일 이때부터 반등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이 신종 코로나 관련주 종목으로 봤을 때 이때하고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지 않고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신종 코로나 중국의 그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위기감으로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 마스크 관련주가 급등하다가 그 코스닥 지수가 2월 3일 날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 3일 날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이 종목이 꺾였는데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급락하는 그 코로나 관련주가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지 않고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부산 쪽이나 다른 뭐 서울이나 이런 그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쪽으로 추가 확산이 발생이 된다면 혹은 이탈리아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나 유럽 쪽의 나라들로 확산 혹은 이란이 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로의 확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 쪽으로 대량으로 확산하는 몇백 명이 감염자가 나타나는 이탈리아하고 지금 이란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처럼. 그래서 그런 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 걱정해야 되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코스닥이 더 빠지게 되는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걸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관련주는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으로 해서 누르는 것이고 지수가 빠지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상존해 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로 봤을 때도 이게 진정된다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준비한 건 어떻게 준비했냐면 주말 동안에 만약에 신종 코로나가 확산세가 계속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아마 200~300명으로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기감을 준다면 신종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종목들이 상승할 걸로 생각하고 이 종목들을 쭉 뽑았습니다. 엘컴텍은 지수 급락을 대비해서 인버스 관점으로 금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 한국알콜부터 해서 마스크 관련주, 그 다음
그 교육 관련주 이것도 학교가 휴교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할 것이다 해서 많이 뜨고 있었죠. 금요일날 많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택배를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포장지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어묵 만드는 데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오늘 만약 발표해서 줄어들고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생충 관련한 바론선 ENA 같은 종목, 이런 종목 보시면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꼬리 달고 밀리고 계속 오늘도 올라가려다가 또 밀렸죠.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지니까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진정이 되어서 반등이 나온다면, 바꿔 말하면 신종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그동안 낙폭과대했던 우량주 쪽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낙폭과대 우량주를 또 뽑았습니다. 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종목들을 쭉 뽑아서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지수가 계속 밀리는 걸로 봐서 낙폭과대 우량주의 반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론선 ENA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정리해버렸어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거의 바로 정리해버리고 그 본전선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적어도 오늘 저녁 미국 증시를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10시에 우리나라 그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 이것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오늘 한 160명 정도 됐으니까 한 100명 그 선 정도나 혹은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진정 국면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제가 뽑아놨던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200명대로 더 늘어나면서 확산되는 추세로 보인다면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질 거니까 우량주들은 그 매수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 관련주 오늘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이런 쪽 종목들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래서 현재는 신종 코로나 관련주 혹은 낙폭과대 우량주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렇게 그 포지션을 잡는,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이런 쪽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낙폭과대 우량주는 좀 더 보수적으로 더 빠지면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노리고 한번 노려보는 그런 쪽 차원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잘못 잡으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래서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를 여기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느냐 진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바뀌기 때문에 금요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진정세로 돌아선다면 위로 올라갈 거고 추가로 더 확산한다면 떨어지게 될 거다 했는데 주말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확산이 됐었습니다. 200 몇십 명씩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위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급락해 버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확진자가 숫자만 조금만 줄어준다면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만 들면 들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내일도 200명대 이상으로 해서 지역이 더 확산된다면, 특히나 부산 같은 지역에 확산세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더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고 더 빠지고 나서 우량주를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 시장 흐름은 지금 어느 쪽이든 다 불안한 상황, 반등을 논하기도 이르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또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보긴 또 좀 이런 그런 상황. 그래서 내일 적어도 10시쯤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오늘 제가 대응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 방송할 때 KM 100만원 하고 엘컴텍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바른손 ENA 100만원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 끝나고 시간에 거래할 즈음에 그 오후에 확진자 숫자가 나왔는데 그 별로 안 좋았습니다. 좀 심각한 쪽으로 가는 느낌을 갖게 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시간에 거래할 즈음에. 그래서 바른손 ENA는 바로 손절해 버렸고 KM에다가 그 KM 엘컴텍 가지고 있는 데다가 방역하는 부분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거 방역을 생각했거든요. 뉴스에 전부 그 소독약 뿌리는 게 자꾸 나오길래 방역이 핵심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돼지열병이 확산될 위험성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들어서 이글벳 100만원 제일바이오 100만원, 진바이오텍 100만원 이렇게 세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 세 종목 300만원 하고 KM 100만원, 엘컴텍 1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아침에 제가 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 갔다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 KM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방호복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집어 던져서 누르니까 주주주 흘러내렸어요. 이게 처음에는 KM이 먼저 많이 빠졌고 그다음 웰크론하고 50은 좀 견조하게 버텼어요. 그 흐름이 안 빠지고 나름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데 KM 혼자서 그냥 꼭 회사가 부도난 것처럼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웰크론하고 50이 같이 흘러내리니까 KM은 더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요. 세력들이나 어떤 프로그램 매매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량이니까 사고 싶은 금액을 맞춰갖고 매매하는데 대량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연결 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웰크론 대장을 하나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이 대장이라고 잡아놨으면 50이 빠지면 그 다음 웰크론하고 KM은 같이 빠져버리게 다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보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이 비율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웰크론하고 50이 후반에 밀리니까 KM은 더 빠져버립니다 쭉. 그래서 확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서 충격 먹고 그 다음 이글벳도 주르르 흘러내리는 바람에 손절했습니다. 한 이쯤에서 제가 손절한 것 같아요. 한 8% 선에서 손절한 것 같습니다. 제일바이오도 한 이 정도 선에서 얘도 한 6% 정도 선에 손절한 것 같고요. 진바이오텍은 조금 더 일찍 손절해갖고 나만 5% 선에서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하면서 손실이 좀 상당히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역시나 제가 믿는 것은 엘컴텍밖에 없죠. 제가 계속 엘컴텍을 말씀드리는데 코스닥이 밀리면서 금 가격이 오를 때는 무조건 제가 엘컴텍을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컴텍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했었고요. 뭡니까 이제 다른 종목 손실이 크니까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엘컴텍을 대충 한 이 정도 선에서 이 실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엘컴텍 매수를 이게 오늘 손실을 그나마 좀 줄여주지 않았느냐. 엘컴텍을 2090원, 2065원, 2070원이죠. 그러니까 2070원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원치 가지고 있던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길래 여기서 이제 노린 겁니다. 대충 보시면 2시 5분쯤에 급등하기 시작하죠. 자, 대충 이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컴텍이 쫙 던지면서 밀렸다가 바닥을 다지는 이 부분이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1차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이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엘컴텍이 들어올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대충 2065원에서 2100원 분할로 2065원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한 겁니다. 2100원까지 여기까지 이 범위 여기서 엘컴텍을 대충 한 400만원 정도 매수했던 것 같으네요. 한 4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쭉 급등하길래 다시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죠. 2145원
뭐 이런 식으로 145원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그 이익 실현해 가지고 마지막에 엘컴텍을 저는 이제 상한가까지는 주로 안 보고 상한가 바로 밑에서 보통 그 매도를 합니다. 한 26% 정도 선에서. 그래서 2,505원이니까요. 한 여기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요 이제 상한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밀리고 할 때 이때 이 정도에서 2,505원에 여기서 거의 한 26% 선에서 나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올라가는 이 부분에 이익 실현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손실을 봤던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M을 중간에 물타기 했다가 이것도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종목, 이런 종목 계속 좀 당하는데요. 많이 빠졌길래 물타기 하고 내려왔을 때 또 물타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 해서 손실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중을 확 줄였죠. 엘컴텍 이익 실현하면서 나머지를 KM을 손절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3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어디까지나 엘컴텍이 도와줬지 않나. 여기서 이까지를 먹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크게 먹지는 못했지만 끊어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손실을 만회하면서 끝낼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다 정리해버린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금가격이 높고 지수가 많이 급락해 있지만 중국 증시가 견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미 증시가 현재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4인데 이대로 가지 않고 반등을 해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그 중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반등을 많이 하고 안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진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현재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빠지는 느낌인데 바닥을 다지고 들어 올려 가지고 아래 꼬리를 달고 들어 올리면서 끝나버린다면, 보합권에서 끝나버린다면 엘컴텍이 더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서 이익 실현을 다 해버렸고 KM이라는 종목은 그 손절을 다 하려 그러다가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회사에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뿐만이 아니고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던져버린 것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더 밀린다면 비중을 더 손절을 더 할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일단 현재로서는 일부를 그냥 다 던져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시간 외에도 지금 그렇게 막 강하진 않죠. 그래서 비중은 한 300만원 정도 남겨놨는데 시간의 거리에서 한 100만원 정도 더 줄여서 200만원 정도만 보유를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낙폭 과대로서 들어가기에는 또 불안합니다. 만약 확산세가 더 커지게 된다면 여기서 더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거의 한 2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는 630선까지는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중국이 진정되고 있는 걸로 해서 미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다시 들어 올린다면 낙폭 과대로 해서 들어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우량주가 바로 따라서 반등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긴 연봉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또 양봉으로 확 들어 올린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하다못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조차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잘 없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낌이 더 그러네요. 비중을 시간에서 좀 더 줄여서 100만원씩 더 줄이고 KM 200만원만 가지고 갈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247주니까요 82주를 더 빼야 되네요. 83주를 빼겠습니다. 시간에 이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100만원 줄이고 200만원만 보유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손실 좀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요. 이 한 1,000만 원 밑으로까지 살짝 깨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쭉 그 엘컴텍으로 회복을 하고 운 좋게 1,051만 원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손해는 저한테는 상당히 다행이지 않냐. 8만 원 손실이 나왔지만 이 급나가는 짱대 연봉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을 이 정도로 막았다는 것은 정말 선방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시간에서 그 KM 100만원치 비중을 더 줄이고 200만원만 보유하고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고 가능하면 내일 시장도 그 10시에 질병본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를 참고하고 그 다음 시장 움직임을 보고 나서 소액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은 현금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위기관리 잘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위기관리 잘 하셔서 큰 소실 없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그 신종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하루속히 진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부산도 지금 그 동네가 여기 저희 집에서 멀지 않습니다. 저기 연제구고 동래구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게 건물 쓰면서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위기가 극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초창기 때는 왜 정부에서 중국인을 통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원망도 좀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화나는 건 화나는 거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때 왜 그렇게 못했냐고 투표할 때 표로 심판하면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특히나 정부는 별로 믿음이 안 가지만 질병본부 그 항상 발표 기자회견 하시는 그분 그 여자분 믿음이 갑니다. 진실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모두가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퍼졌지만 가장 빠르게 신종 코로나를 퇴치했다는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단결을 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힘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